자, 오늘 못따기 기능을 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못따기 기능 좀 하다가 이제 말았던 것 같은데요. 자, 못따기 기능을 하기 위해서 X6을 실행을 시켜서요. 여기에다가 그리기 사각형, 70, 70짜리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자, 사각형 그리기,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겠다. 체크해서 크기는 70에 70으로 하겠다 하겠습니다. Alt F1 눌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했고요. Alt 7 등각보기 됐습니다. 도형 색깔이 이걸로 되어 있네요. 색깔 좀 바꾸겠습니다. 초록 색깔로 하고 이 색깔도 초록 색깔로 바꾸죠. 자, 이렇게 됐고요. 여기 속성에 들어가서 파일에서는 특별한 거 없고 공구 설정에서는 사용자 정의로 그냥 하겠습니다. 피드나 이송값은 나중에 원하는 대로 주시면 되겠고, 재료 설정에서는 전체 형상해서 Z값을 20으로 하겠습니다. 소재 설정하는 거죠. 이렇게 소재를 설정해 주세요. 그래서 70, 70짜리 이런 소재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얘를 가지고 못따기 작업을 해볼게요. 준비 좀 해주시고. 70, 70이에요. 70, 70, 그 다음 두께는 20. 소재 설정에서, 재료 설정에서 20으로 한 거죠. 20. 그죠? 됐나요? 다 되셨으면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했어요. 체크하고 여기서 단위를 체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아니고 다니엘 체크하시고 얘를 체인으로 선택. 얘 하나만. 그래서 여기에서 반절까지 제거할 거예요. 반절까지. 얘를 가지고 이 체인을 기준으로 해서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화면이 잘 안 보이나? 얘 체인 얘로 잡았어요. 확인. 공구는 10평, 목록 공구에서 10평, 거르기 평엔드밀인데 10짜리 더블 클릭해서 10평을 가져오겠습니다. 18짜리 평엔드밀, 18짜리 평엔드밀, 18짜리 평엔드밀, 18짜리 평엔드밀. 그 다음 회전수 이송 속도는 그냥 냅두고요. 자, 절삭 조건에서는 컴퓨터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는데 진입복귀는 그 기본값에서 여기 원호라고 하는 부분은 0으로 오른쪽으로 카피. 아직 진입복귀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 원호 부분을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 다음에 그 측면 가공은 35니까 57에 35 7번 작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7번. 그 다음 절삭 조건에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35 이렇게 할게요. 마이너스 35. 지금 어떻게 하려고 왜 이렇게 하나 할 건데, 일단 0에서 가공 깊이는 마이너스 10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작업하겠다. 한번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할 거거든요. 세란 모의 가공 해보면, 공구가 내려와서 한 번, 두 번 칠 거예요. 칠 건데, 너무 좁게 치는구나. 빨리빨리 쳐야 되겠다. 일단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제거한 거예요. 계단 모양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 깊이 가공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깊이 가공 그냥 끄겠습니다. 그냥 끄고 재생성할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7번 해가지고 35까지 제거한 거예요. 가운데까지. 맞나? 맞을 거예요. 35까지. 제가 선택한 체인이 얘잖아요. 여기 있는 체인을 선택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35니까 35만큼, 마이너스 35만큼 더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가공 여유가 플러스 값만 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값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35만큼 안쪽으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서 이 모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만약 이걸 안 주면 그냥 여기로 지나고 말잖아요, 공구가. 근데 제가 측면 가공을 5mm씩 7번을 줬어요. 7번.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35가 되잖아요. 그래서 35라는 측면 양을, 여기 35라는 양을 7번 제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건에서 다시 지금 여러분 체크해야 될 부분, 깊이 가공 안 했고요. 측면 가공. 이 부분을 좀 아직 안 배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번호가 횟수가 되겠고 간격은 5.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돼. 7하고 5로. 연결 조건은 마이너스 10까지. 이거는 이제 나중에 배우기. 자, 그러면 됐으면 지금 상태가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제 각오하고 나서 이 엣지 부분을 못따기를 줘야 되잖아요. 면치를. 그 면치 주는 작업을 해볼게요. 여기도 날카로우니까 면치 줘야 되고요. 여기 세 군데도 면치를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위에부터 한번 면치 줘볼까요? 면치 못따기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못따기 주겠습니다. 자, 거기에 못따기 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한 다음에 뒤로 복사했어요. 그래서 조건에 들어가서 뭐 할 거냐면 공구를 스포트를 못따기 공구로 바꿀 거예요. 챔퍼밀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목록 공구 선택. 챔퍼밀 90도짜리로 18짜리 챔퍼밀로 바꿀게요. 거르기에서 이거 스포트릴 있죠. 스포트릴인데 10짜리. 스포트릴인데 10짜리. 확인해서 더블 클릭해서 가져올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거 있죠. 각도가 이렇게 생긴 거. 확인하겠습니다. 절삭 조건 들어가서 마이너스 35는 그대로 유지하고요. 여기 2D가 아니라 2D 못따기. 자, 못따기 면치값은 0.5 주겠습니다. 0.5. 날 끝 옵셋은 1 이렇게 줄게요. 그 다음에 진입뽑기는 그냥 끄겠습니다. 줄 필요 없고 측면 가공도 끄겠습니다. 여러분은 할 필요 없죠. 못따기 면치니까. 연결 조건에서는 못따기를 주려고 하는 Z값 높이. 우리가 0에서 못따기를 줘야 되죠. 0인 부위로 못따기 줄 거니까 0. 0. 0, 0, 0. 그리고 확인, 재생성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지? 잘 모르겠죠. 그럼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 해보면 알겠지. 자, 이때 공구 교체 시 정지를 체크하세요. 공구 교체 시 정지를 체크하시고 하면은 얘가 이제 1차로 작업이 된 거죠. 이 상태에서 정면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상 스텝으로 한번 볼게요. 스텝. 공구가 내려오죠? 자, 내려올 때 지금 작업하는 거 보면 여기 이제 C값이 이렇게 못따기를 주는 거죠. C값이 0.5, 아까 0.5를 하자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못따기를 줘야 될 높이는 Z0, 못따기를 주는 엣지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날 끝 옵셋은 여기서까지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 이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게 못따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못따기 조건 줄 때 너비 0. 자, 그러면 밑에 아래 부분은 해볼까요? 아래 부분. 자, 얘는 형상 만든 거고, 얘는 위에 한 거잖아요. 그리고, 자, 밑에 할 때는, 체인을 지금, 여기 가운데부터 잡아야 되는데, 나 여기서부터 체인을 잡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지? 얘 잘라버릴까? 잘라버리죠. 우리가 수정해서, 안 자르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복잡해 할까 봐서, 수정해서 트림에서 보면, 두 요소로 자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두 요소로 자르기. 얘를 체크하신 다음에 얘를 선택하고 가운데 찍고 선택하고 가운데 찍으면 이게 두 조각이 나거든요. 이렇게 두 조각이 나면 우리가 체인을 잡아야 될 게 얘거든요. Alt E 해볼까요? 이렇게. 자, 얘를 가지고 체인을 잡아야 돼요. 체인이 위에가 있으면 잡기 힘들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오른쪽 마우스 뒤로 복사한 다음에 체인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전체 다시 체인 하겠다 체크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는 거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체인을 잡아요. 얘를 가지고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확인.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수정해야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0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일단 마이너스 10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10.
바닥이 젖상면이 마이너스 10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못따기 0.5를 하겠다 했어요. 그건 됐고, 얘는 이제 주면 안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30으로 0을 줘야 0으로 해야 되겠죠. 0으로. 나머지는 된 것 같고 그냥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 해보죠. 이게 되겠죠. 자, 그럼 전부 선택해서 한번 모의고사 해보죠. 일단 형상 만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위에 부분 못따기 작업으로 해서 제거를 했어요. 이렇게 제거했죠. 자, 바닥 부분 해야 되잖아요. 바닥 부분 내려와서 못따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와, 못따기는 되긴 됐어요. 여기는. 그죠? 근데 여기가 먹어버렸죠. 이렇게. 자, 얘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공구의 반경값만큼 더 먹은 거예요. 공구의 반경값만큼. 공구의 반경, 여기가. 그래서 공구의 반경값만큼 빼야 되겠죠. 그러면 안 먹을 거 아니야. 공구의 반경값만큼 끝부분을 빼야 돼요. 이게 원래 진입뽑기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 조건에서 진입뽑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축소 확대가 있어요. 밑에 보면 축소 확대. 내가 선택한 대상 도형을 실제로 잘라야 되는데 도형을 수정하기가 그러니까 도형 그대로 쓰되 그 끝부분을 확장을 할 건지 축소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축소를 50% 축소하겠다 해주세요. 50%는 공구의 직경의 50%예요. 그러니까 18, 이게 18짜리죠. 스포트릴이. 그러니까 5가 축소되는 거, 결과가 되겠죠. 확인하세요. 자, 여기다가 50 넣고, 그다음 이걸 누르면 왼쪽 조건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가 돼요. 확인하시고 재생성 해볼까요? 축소했는데 축소됐나? 이렇게 해서 일단은 결과만 볼까? 마이너스 값을 줘야 되는데? 아니, 축소를 해야 되는데 확대했나 보다. 이게 축소를 체크해야 돼. 이거 체크해야지, 축소. 확장이 아니고 축소. 축소를 하겠다 체크해야 되겠죠? 거기 안 보는데요. 안 먹어요? 네. 다시요.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볼까요? 이 부분이. 그러면 여기 지금 못따기가 지금 덜 된 부분이 있죠. 저거를 나는 최대한 못따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최대한 여기를 줘보겠다. 자, 이 부위를 최대한 나는 못따기를 줘보겠다. 한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서 못따기를 더 주겠다. 그렇게 하고자 한다면 얘가 간섭받는 것은 왜 간섭받냐면 공구가 이렇게 생겼을 때 지금 못따기를 주는 위치가 뭐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mm만큼 띄었고 이 부위에서 이제 C가 주어지는 건데 이 날끝 옵셋을 이쪽으로 많이 빼게 되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빼니까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하면 최대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간섭을 받는 거거든요. 이쪽 부분 때문에. 그래서 얘를 빼는 거예요. 얘를 없애버리는 거지. 그래서 끝부분은 날끝 옵셋을 최대한 뺄 수 있는 한 최대한 빼면 간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끝 옵셋을 조절을 할 건데 이 조건에서 보면 날끝 옵셋이 이거예요. 이 날끝 옵셋은 공구 크기의 반절.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한 값이 5보다 작으면 돼요. 이 공구의 딱 반절을 딱 했을 때 5잖아요. 5라는 크기, 날끝 옵셋 띄우는 양하고 못따기 들어가는 양. 그래서 이 값을 4.3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4.3, 5니까 4.3. 0.2 정도 남겨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4.2 정도를 날끝 옵셋으로 해요. 여기를 4.2 이렇게. 4.3이라고 그랬죠? 4.3. 자, 4.3에다 0.5를 더하면 4.8이죠. 그럼 0.2 정도는 남겨놓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뽑기에서 또 뭘 할 거냐면 여기를 30%로 바꿔주세요. 30.
축소량을 줄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고 재생성 한번 해볼까요? 자, 전부 선택해서 모의강화 했을 때 최대한 줄였어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최대한 줄였죠. 더 여기까지 끝까지 가려면 이론상으로 갈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간섭받을 수 있어서 이 정도는 띄워놨어요. 이렇게. 절삭부위 색깔을 좀 달리 해볼까요? 여기 보면 공구 교체 시 색상 변경 있죠. 색상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색깔, 분홍 색깔로 되어 있네. 세 번째가 분홍 색깔 맞나? 두 번째가 분홍 색깔로 바꿔야 되겠다. 눈에 잘 띄게 두 번째를 분홍 색깔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못다기가 들어간 부위를 좀 눈에 선명하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작업했는데 얘를 가지고 모의가공 했을 때 못다기를 줬는데 여기 수직 구간 있잖아요. 수직 구간 이 부분. 자, 여기도 벌을 좀 제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것도 이제 날카롭겠죠. 아무래도 절삭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 부위도 이처럼 못다기를 C를 0.5를 주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0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체인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윤곽 가공할 때 얘로 이제 경로를 생성할 때, 왜 안 보여? 뭐라? 여기까지 작업을 했는데요. 자, 얘를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뒤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얘를 복사했습니다. 복사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 그 조건에서 측면 가공을 뺄 거예요. 측면 가공을 빼고요. 빼고 확인해 볼까요? 재생성. 그럼 얘는 이것만 지나가는 거죠. 평면 보기를 해보면 내가 움직이는 거 한번 볼게요. 공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 앞서서 한 거는 여기서부터 쭉 제거한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만 살짝 치면서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할 때 측면 여유를 0.5를 주자. 여기에다가 0.5 여유를 주자. 이게 플러스 0.5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34.5까지만 얘가 작업을 하자라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 두 개를 선택을 해서 두 개만 선택한 다음에 모의 가공을 한번 경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쭉 작업을 해요. 하다가 0.5를 남겨놓고 작업하는 거지. 0.5를 남겨놨어. 이렇게 남겨놓고 작업하는 거야. 그 0.5를 마지막에 얘로 작업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를 모의 가공 해보면 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작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구로 이제 두 번째 4번 공구죠. 4번 경로죠. 4번 경로로 이 부위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0.5를 제거를 하는 거죠. 0.5 남은 거. 이게 정삭 차원에서 하는 거지. 얘는 황삭 차원에서 작업했고 얘를 정삭 차원에서 작업하겠다. 측면 정삭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로를 일단 분리를 해놓고, 자, 얘 작업할 때 분리기까지는 했죠. 분리했는데 진입을 할 때 얘가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하셔야 되는 거지. 옆으로 45도로 들어가면서 여기를 0.5 정도로 깎고 그 다음에 옆으로 내려가게 하겠다는 게, 그냥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해보자는 거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인데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C를 주면서 들어갈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천상 그려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을 그려서 하죠. 그리기 위해서 직선 두 점선으로 여기다 선을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그렸어요. 자, 선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지금 어떤 식으로 그려져야 되냐면 이렇게 도형을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 도형, 이 C가 0.5 정도 되게 도형 그려서 체인을 여기서부터 잡겠다는 거지.
여기서부터 체인을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체인이 시작해서 들어갈 수 있게. 자, 그거 하려면 여기도 선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도 선을 이렇게 그려놓죠. 자, 그려놓은 다음에 이것만 Alt E 해서 화면 보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C를 0.5를 주는 거예요. 여기도 C를 0.5를 주고 대상 경로를 만드는 거예요. 자, 못따기 기능이죠. 그리기에서 못따기. 싱글 못따기. C 값은 0.5. 그래서 얘와 얘를 0.5를 주고 여기도 0.5를 주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준 다음에 얘는 지워버리고요. 여기도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체인을 얘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 작업할 때는 체인이 지금 여기로 잡혔었잖아요. 얘를 전체 다시 체인으로 얘로 체인을 잡는 거지. 그럼 들어갈 때 삐딱하게 들어가죠. 나올 때도 45도로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체인을 바꿨으니까 측면 얘를 줄 필요 없죠. 0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진입복귀에서는 얘는 그 진입복귀는 얘를 꺼버리고요. 30%만 주면 돼요. 30%만 주겠다 체크해 주시고, 그죠? 그다음 연결 조건에서는 마이너스 10이고요. 확인하시면 재생성 해볼까요? 자, 그럼 경로가 이렇게 시작해요. 밑날 안 먹죠. 여기서 시작을 해서 옆으로 살짝 들어가서 코너를 꺾는 거죠. 이 부위를. 코너를 꺾으면서 들어가서 끝날 때도 살짝 코너를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전부 선택한 다음에 경로를 확인해 보면 이런 식으로 꺾이는 거 볼 수 있죠. 면치가 주어진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경로가 따라가야 될 도형을 만든 거예요. 아, 잘 안 돼요? 이거를 정지를 해서 플레이를 시켜. 자, 램프 가공을 보겠습니다. 램프라고 하는 것은 절삭 속도를 고속으로 실행하는 경우 이용한 기능으로 전체 가공 깊이를 대상 도형 윤곽의 수평 절삭 진행 방향을 따라 경사진 형태로 가공하는 형태로, 이 형태를 선택하면 대화창의 깊이 가공 버튼은 자동으로 비활성화된다. 우리가 이제 깊이 가공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제거를 못하는 부분을 나눠서 제거하는 거였었잖아요. 자, 가령 뭐 아까 작업한 거를 열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있는 대상, 얘를 가지고 가운데 있는 선 하나 있죠. 얘를 가지고 경로를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가공 경로에서 윤곽 가공 체크하시고요. 체인을 얘만 잡을게요. 이렇게 잡았어요. 잡고 확인하겠습니다. 확인. 자, 확인하고요. 자, 공구를 평행림을 하겠다 선택하시고, 자, 열삭 조건에서 2D 형태인데요. 2D 형태인데 깊이 가공을 체크를 해서 1mm씩 들어가겠다 체크하겠습니다. 1mm씩 1mm씩 들어가겠다. 진입복귀는 일단 끌게요. 깊이 가공에서 1mm씩, 우리가 깊이 가공 배웠죠. 총 가공 깊이가 얼마인데 그걸 나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연결 조건에서는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까지 들어가겠다 해보겠습니다. 10까지 0에서부터 마이너스 10을 깊이 가공을 1mm씩 해서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걸 보면, 자, 얘만 보시면 경로 확인해 볼게요. 자, 공구가 내려와서 한번 제거하고
다시 또 제거하고 계속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거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 공고 내려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이해 가시죠? 깊이 가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0까지 1mm씩 제거하는 거잖아요. 1mm씩. 그죠? 맞죠? 이건 이해 가시죠? 안 가요? 모의가공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질을 높이고 좀 낮춰서 보시면 한 번에 제거를 못하니까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거예요. 한 번에 하면 무리가 가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깊이 가고. 자, 지금 민날이 먹고 있죠. 그러면 이제 진입뽑기에서 우리가 60%를 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진입뽑기에서 그 진입할 때 여기를 60%를 하겠다 체크하시고 60% 접선 형태로 여기서 해도 되는데 여기서 해도 됩니다. 확인하시고 재생성 하시게 되면 이제 민날이 안 먹겠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 공구가 들어갈 때 보시면은 소재보다 이 소재가 지금 선이 이제 0.5 정도 나와 있긴 한데 무시한다라고 치고 소재가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제 내려가는 구간에서 내려가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60% 정도, 원래는 여기서부터겠죠. 여기서부터 60% 정도가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죠. 60%면은 6mm가 됩니다. 6mm. 10파이짜리에 60%니까. 그래서 민날이 안 먹게 한 건데 진입뽑기는 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모의가공 해보면 이제 아까 이제 민날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면 얘기하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들어갈 때 이게 떨어져서 들어가고 있죠. 민날이 먹지 않은 상태에서 Z축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가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2D 형태에서 깊이 가공을 하는 거예요. 이 형태가 네. 자, 램프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해볼게요. 자, 램프로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할게요. 뒤로 복사. 앞에 거는 그대로 두고요. 뒤로 복사 하나 했어요. 하는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여기 깊이 가공을 하지 않고 절삭 조건에서 보시면 여기 램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램프는 우리가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 경사진 구간을 램프 구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램프, 경사란 뜻입니다. 얘를 체크하면 지금 이제 각도가 있고요. 여기 깊이가 있고 그래요. 근데 각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각도를 1도로 줘볼까요? 1도. 각도를 1도 각도로 내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1도 이렇게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자, 어떻게 달라지냐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이렇게 돼요. 우측면 보기를 했을 때, 자, 보시면은 이제 공구가 내려왔어요. 여기서 이제 딱 Z가 0인 위치죠. Z가 0에서 여기 위치로 갈 때 경사지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사지게. 이 경사값이 몇 도? 1도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이 경사, 이 각도가 1도 경사를 준다라는 얘기예요. 1도 경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수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즉 Z값이 일정하게 가는 게 아니라 Z값이 내려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여기서 다시 또 1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작 위치로 왔다가 다시 갔다가 또 시작 위치로 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 위치로 떠서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또 가면서 절삭하는 거죠. 계속 절삭하면서 가겠다. 각도를 가지면서 절삭하겠다. 이게 램프라는 기능입니다. 자, 반면에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죠. 자, 조건에서 얘를 깊이로 체크하잖아요. 자, 깊이로 체크하고 그 깊이를 내가 1로 줬다. 그러면 얘는 시작과 끝까지 갔을 때 1mm 차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1로 하게 되면. 근데 아까 각도 같은 경우는
깊이가 기준이 아니라 각도가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절삭량이 되는지를 모르죠. 이렇게 하고 재생성하게 되면, 자, 얘 같은 경우는 그 우측면 보기 했을 때 한번 들어갈 때 깊이가 1mm씩 차이가 난다. 자,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가 0이었어요. 0에서 현재 깊이가 1mm죠. 현재 깊이가 1mm만큼 내려갔어요. 1만큼 내려간 상태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는 이제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갔죠. 그래서 1mm씩 딱 내려간다는 그런 규칙성이 있죠. 근데 아까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어요. 얘 같은 경우는 현재 0인데 여기까지 갔을 때 현재 마이너스 1.2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1.2라는 값이 있기 때문에 1이 아니죠. 이게 임의의 값으로 가는 거예요. 각도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다른 게 있는데요. 그 조건은 이제 수직 절삭 진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얘는 1mm씩 들어가겠다라고 체크하고 확인해 보죠.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경사 가공이긴 한데 경사지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내려가요. 자, 여기서 지금 마이너스 1까지 내려갔죠. 마이너스 1에서 여기까지 갔어요. 현재가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Z값이. Z값 확인해 보시면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 1이죠. 1인데, 여기서 경사지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수직으로 그냥 그대로 내려가요. 1mm만큼. 그래서 이게 수직 절삭이라는 용어가 붙는 건데요. 수직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수직으로 바로 내려가서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내려가죠. 일반 윤곽 가공은 이렇게 작업을 못해요. 일반적인 윤곽은 한번 작업하고 나서 다시 시작으로 돌아와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시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가 버려요. 그래서 상향, 하향 개념이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는 상향이고 하향이고 이쪽으로는 상향이 돼버리는 거죠. 반대로. 일반 윤곽은 상향이나 하향 개념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수직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죠. 수직으로 내려가고 수직으로 내려가고. 이거는 이제 홈을 팔 때, 이제 뭐 고랜드밀 같은 경우로 홈을 이렇게 뗄 때, 따낼 때, 어떤 소재를 자르거나 부분적으로 자르거나 어떤 뭐 홈을 파거나 할 때 써요. 덜었습니다, 이 기능은. 일반 윤곽 같은 경우는 시작으로 돌아오는 데는 그렇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열린 윤곽도 이렇게 절단 작업할 때, 소재를 절단 작업할 때도 이렇게 쓰면 쉽게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조건에서 이제 각도로 했을 때 각도 나와 있죠. 그 다음 여기 보면 열린 윤곽 형태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얘를 체크 안 했을 때와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경사지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얘를 경로를 보면 이쪽 방향으로 갈 때도 경사지게 내려갔어요. 그다음 오른쪽으로 갈 때도 경사지게 내려갔어요. 그렇죠? 근데 아까 그걸 체크하면 한쪽으로는 경사지게 가지만 다시 돌아올 때는 그냥 수평으로 와요. 절삭하지 않고 수평으로 온다. 절삭은 하겠죠. 절삭은 되겠지만 수평으로 복귀한다는 얘기죠. 얘를 뒤로 복사해서 비교를 해보면, 자, 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체크를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다른지. 얘하고 두 개의 경로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했던 거는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는데, 자, 두 번째 했던 경로를 보면, 두 번째는 여기에서 갈 때는 경사지게 갔어요. 똑같이. 경사지게 내려갔는데, 그 다음에 복귀할 때 처음에는 경사지게 복귀했지만 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똑바로 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똑바로 왔다가 갈 때만 경사지게 간다는 얘기예요. 한쪽으로만 경사 가지고 나머지 복귀할 때는 수평으로 복귀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헬릭스 형태의 선형 출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자,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나선을 뜻해요. 나선 형태. 우리가 윤곽을 돌리다 보면 이게 나선 원호 형태를 취하는 경로가 있거든요. 자, 그 경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에서 Alt 2를 해서 이 외곽 부분 여기를 대상으로 잡겠습니다. 체인으로. Alt 2 해서 얘를 가지고 체인을 바꿔 볼게요. 그럼 체인에서 전체 다시 체인으로 바꿔서 얘로 체인을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뭐 이대로 한 다음에 재생성을 할게요. 자, 그럼 평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이제 원호 형태를 취하잖아요. 이게 원호 형태거든요. 그러면 얘가 G02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G02로. 근데 G02긴 G02지만 이 상태 여기 부위를 자세히 보시면 원호 형태로 돌아가면서 내려가요. 지금 여기거든요. 얘가 왔을 때 이 부분에서 돌죠. 이 돌 때 잘 보시면은 지금 점 데이터로 나오죠. 데이터가 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즉 현재 이 값은 G01로 출력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 헬릭스 형태, 즉 나선 형태인데 이거를 선형으로 출력한 거예요. 선형으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G02를 뜻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원호 형태를 취하지만 걔를 원호 직선 형태로 잘라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동일 평면에 있으면 당연히 원호 형태로 G02로 출력하겠지. 근데 얘가 Z값이 바뀌는 형태거든요. Z값이 바뀌는 형태, 즉 나선, 헬릭스 형태거든요. 헬릭스 형태를 선형으로 출력하겠다 한 거예요. 그걸 체크해놨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했기 때문에, 얘를 체크했기 때문에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G01로 출력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걸 꺼버리면 얘를 원호 형태로 출력하겠다는 얘기. 자, 이렇게 해놓고 재생성 해볼게요. 그럼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아까와 다른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돌아갈 때 아까는 이 부위가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점점점점 안 나오고 그냥 원호로 쭉 가버리죠. 이게 원호인지 어떤지는 얘를 확장해보면, 정보를 보시면 현재 그 작업 형태가 원호인지 직선인지가 나오거든요. 이걸 B로 눌러볼게요. B 눌러서 쭉 내려보시면 어디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던가? 한 스텝을 볼게요. 지금 보시면 원이라고 뜨죠. 원. 여기가 원호 형태라는 얘기예요. 중심점의 위치가 있죠. 그 다음에 시작과 끝점이 있죠. 그래서 원, 즉 서클 G02로 출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직선으로 돼 있어요. 원이 아니라 직선. 즉 헬릭스 형태가 여기 위치의 Z값하고 여기 위치 Z값이 달라요. 현재 Z값이 마이너스 0.748이거든요. 근데 시작 위치, 여기 위치에서의 Z값은 마이너스 0.6109예요. 즉 Z값이 바뀌는 원호 형태, 이거를 헬릭스 보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헬릭스 보관이 장비에서 지원이 안 되는 장비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헬릭스 보관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선 가공은 G01, 이건 직선 보관 이렇게 하고, 원호 형태 G02, G03은 원호 보관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원호 형태인데 시작 위치와 종점 위치의 Z값이 다른 형태, 나선이죠. 이걸 헬릭스 보관이라고 그래요. 그 헬릭스 보관이 옵션 사항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옛날 장비는 이거 안 되는 장비도 있어요. 그런 안 되는 장비에서는 이거를 원호 형태 출력하잖아요. 키가 서버려요, 여기서. 그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G01로 출력을 해야만이 작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장비에서 쓰기 위해서 얘가 있는 거예요. 옛날 장비들, 헬릭스 보관 기능이 안 되는 장비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얘가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들은 거의다가 다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하지 않는 게 더 깨끗하게 면이 나오죠. 아까 같은 직선 형태로 가면 면이 원호가 각지게 나와요. 체크를 끄면 원호 형태로 나오고, 체크하면 직선 형태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진짜로 G01로 출력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볼까요? 얘가 얘 있었죠. 얘가 지금 뭘로 되어 있냐면 원호 형태로 출력이 되는 거잖아요.
얘를 그대로 뒤로 복사를 해서 하나는 원호 형태로 출력하고 하나는 선형으로 출력을 하게 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얘를 G01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9번만 지금 원호 형태로 출력되는 것만 이제 코드 출력된 부분 확인이 되겠죠. 자, 얘를 백플러스를 클릭을 해서, 이런 백플러스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체크해 보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내려가는 건데, 한 스텝씩 볼까요? 희한하다. 지금 보면 아까 원호 형태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원호 형태가 아니네요. 얘도 경로를 볼 때 점을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점이 쭈르륵 있잖아요. 원호 형태가 아니네. 잘못됐네. 그죠? 분명히 원호 형태로 간다고 그랬는데 원호 형태로 안 나오고 선형이라고 떠 있잖아요. 한글로 선형, 이동 이렇게 떠 있죠. 원호가 아니잖아요. 여기는 원호예요. 여기는 원호 형태로 이렇게 쭉 갑니다. 원형, 이동이라고 떠 있죠. 이거는 수평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Z값이 똑같아요. 그래서 일반 원호 가공인데, 얘 같은 경우는 Z가 내려가는 램프 형태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원호로 하겠다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선형으로 나와.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경로상에서는 분명히 얘를 경로 확인할 때 원호 형태로 하겠다 했거든요. 여기 원호로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컨트롤 정의에서 얘를 지금 정의를 그렇게 해놨어요. 헬릭스를 아예 지원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거를 바꾸려면 여기 그 파일에서 컨트롤 정의라고 우리가 예전에 시퀀스 번호 출력하거나 뭐 할 때 건드렸던 게 있잖아요. 여기 원호라고 하는 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릭스를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릭스를 지원하지 않겠다, 즉 헬릭스 보관 기능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건 컨트롤러에서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나는 오직 XY 평면에서만 할 거냐 아니면 모든 평면에서 할 거냐 선택하는 건데, 모든 평면에서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줘야 돼요. 경로상에는 그렇게 됐지만 실제 NC 코드를 출력할 때는 얘네들 속성을 거쳐서 나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차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하겠다라고 체크하시고 출력을 하시게 되면 지원을 눌러 볼게요. 누르고 아니오 눌러야 되겠죠. 아니오는 현재 선택된 것만 출력하는 거고, 얘를 누르면 전체가 다 출력되는 겁니다. 아니오를 눌러서 출력을 해보면 아까 이 부분이 선형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를 누르면 원호 형태로 나오죠. 지금 이 구간이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일로 이동할 때, 여기까지 이동할 때 헬리컬 이동이라고 떠 있죠. 글씨가 헬리컬 이동. 헬리컬이라고 하는 것은 원호 가공인데 Z값이 바뀌는 형태. 지금 Z 마이너스 얼마로 돼 있잖아요. 원호에서는 원래 Z값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Z값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건 원호 보관이 아니라 헬리컬 이동, 즉 헬리컬 보관 형태다라는 얘기죠. 얘 같은 경우는 아예 경로상에서 헬리컬이 아니라 G01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얘는 G01로 나오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원호로 했는데 아까 컨트롤에서 정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